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조 원 이상의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조금 외에 반도체법상의 대출 지원도 받을지는 불분명한 가운데 미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지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칩스4 아메리카 글로벌 성공을 위한 실행 행사에서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국 인디애나주에 이뤄질 반도체 시설 투자가 미국 정부와 대학, 자사에 모두 도움이 되는 윈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코빗에 이어 페이코인을 상장합니다. 지난해 페이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한 3개 거래소 중에선 처음입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희정입니다. 우리 시장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1,400원을 넘어가기도 했었던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세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 줬고요. 또 기관도 힘을 보태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2% 안팎의 강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한다는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 더해지며 국내 철강주 등 관련주 강한 오름세 보여줬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조선주와 화장품 관련주 오늘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또 오늘도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될 섹터와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연구소 강범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은 아주 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조선해운산업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철강주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강조해 주셨던 조선주도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 포함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반등은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고요. 근데 다만 조금 부족했던 게 제가 말씀드렸죠. 좀 바닥을 좀 더 보시려고 하시면은 우리가 거래량이 좀 터지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 쪽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모처럼 만의 반등장인데 개인이 또 양시장 매도를 던졌거든요. 이런 사실은 사실 조금
같이 상승을 볼 때 조금 더 같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더 괜찮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추천드렸던 조선 관련주 오늘 강한 흐름 보이면서 좀 괜찮은 흐름 보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LNG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작하겠다. 라는 걸로 보아 아무래도 조선주는 조금 긴 흐름으로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핵심 라인을 살펴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630선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보다 사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율 숨고르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습에 이게 좀 가장 큰 호재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반대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각종 투자기관에서 날라오는 투자 보고서에서 환율이 다시 리바운드해서 1,440원까지도 재상승할 수 있다는 리포트도 덜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세 부과에서 이제 철강주 그리고 조선 해운주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좀 특이점이 기관은 이제 하락에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개인이 상승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 선물 시장의 추이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기관이 하락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팬데믹 때 기관하고 외인이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개인한테. 개인 매수세를 못 이겨가지고 그때 인버스에서 엄청난 손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속단하긴 조금 이릅니다. 만약에 팬데믹 때처럼 개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기관도 사실 깨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유의 깊게 보시면서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라든지 전체장 수급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조금 더 유익하게 매매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괜찮은 모양이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래량이고 외인이 조금 다시 돌아와줬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구간에서나 외인 보유량은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외인 이탈은 지금 우리의 적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추이를 보시면 되고 아직 외인 보유량은 역대 최고치 유지하고 있고 이탈은 없고 오히려 오늘은 들어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시면 여기도 거래량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지수 종합 차트가 사실 뭐 차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뭐 안 맞긴 하지만 조금 기분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보였죠? 상승 장악. 기존의 하락 몸통을 다 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탄력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아주 강한 장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주의하게 봐야 될 부분은 주말간에 역시 이 주말간에 그 중동 분들이 이제 허튼 생각하고 허튼 행동만 안 하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다음 주도 강보와 반등이 유력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올라주긴 했지만 매크로적인 변수가 산재해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도 강한 움직임 보일 수 있는 종목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수익을 만드는 매매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드린 종목들이 진짜 작두탄 것처럼 다 갔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잡으셔도 다 갔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저는 이제 오르기 전에 드렸잖아요. 오르기 전에 드렸는데 오늘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토니몰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사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매매하시면은 이제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달콤하게 짧은 수익은 볼 수는 있어도 큰 돈을 버시긴 상당히 힘든 매매법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습관들을 고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크게 계좌 증식에 도움이 되실 거니까 이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매매를 해서 지금 계좌 증식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습관 한번 고쳐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크게 추천드리는 4가지 매매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는 매매 횟수 줄이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많이는 하죠. 방송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매매는 그중에서 한 종목 갖고 집중감 있게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물론 좋은 말이에요. 이거 몰빵은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몰빵은 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자금의 유동성을 항상 준비해 두시는 것도 정석이고요. 근데 계란을 너무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아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수익을 봐도 집중적으로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 나눠 담 때 너무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담지 말고 바구니 개수를 조금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계란을 한 개씩 담는 것보다 3개씩 담아서 우리가 부활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큰 수익을 봤을 때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집중감 있는 매매를 저는 오히려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 고치기. 지금 사도 돼요. 제가 그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 기껏 오르기 전에 추천을 다 해놓고 이러이러한 종목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이게 왜 슈팅이 나오니까 그때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샀으면은 뭐 이따 리뷰를 할 거지만 15% 이상 본 것도 있고 20% 이상 볼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잘못되는 겁니다. 왜 급등주를 지금 올라타서 수익을 보시려고 합니까? 굉장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주식은 어쨌거나 오르기 전에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높은 성공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기다리는 법 배우기. 이게 안 돼서 이걸 하는 거예요. 급등주 올라타는 게 기다리는 게 싫고 계좌 마이너스 나는 꼴을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리소스를 제가 예전에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거 하루 오르고 많이 이제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다 복구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결국에 오늘 호재 뉴스 떠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방송한 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아직 한 달 조금 넘었구나. 이제 한 달이 안 되고 그거 기다린 기간 2주 3주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획을 잡고 만약에 제가 추천드린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했으면 오늘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아닐 텐데 여러분들 계획을 잡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 굉장히 좋게 매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떨어지는 장세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엿볼 수 있고 자 엔딩 결과를 마감을 좋게 치고 나오면은 결국에 결과로 계좌 증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산 증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종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도 절대로 쫄지 말고 그리고 3% 5% 오르는 것도 보지 마세요. 예, 저는 10% 미만 간 건 자랑을 안 하잖아요. 자랑을 안 하는 이유가 자 그런 거 여러분들 계속 익숙해지실까 봐 그래요. 개인은 3% 먹고 5% 먹고 6% 먹고 7% 먹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집중감 있게 미리 준비해서 오르기 전 종목 사시면요. 30%고 40%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계획을 갖고 하십시오. 계획을. 목표가를 갖고 하셔야 네 번째 목표가를 갖고 하셔야 이렇게 안 흔들리는 겁니다. 진짜 예전에 뭐 여러 상남자도 많이 봤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은 여러분들 3% 5%뭐 이렇게 먹었을 때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집중감 있게 모아가지고 진짜 50%뭐 심하면 100%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그렇게 먹어봐야 주식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다리는 법을 당연히 배웁니다. 오늘 사서 내일 40% 50%갈 리도 없겠거냐. 그거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은요. 가슴에 손을 넣고 이게 맞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도둑놈 심보입니다. 기다리시는 법을 배우셔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등주 올라타는 버릇을 고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매매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짚어주셨던 금리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오늘 아주 강한 시세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시장에서 빛날 섹터 오늘도 골라주신다고 합니다. 종목들도 하나하나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섹터 가져와 주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좀 후반부터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종목 추천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느낌적으로 요거 한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기에는 좀 좋아 보여가지고 방산주를 갖고 왔고요. 자 방산주 하면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는 중동 이슈에 대해서 이벤트가 한번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는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마지막 이슈이기 때문에 확전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짧게 보셔야 된다는 거를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리고 자, 방산주 3개 어떤 게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자, 최근 방산주 대장은 스페코가 대장입니다. 스페코가 대장이고 사실 제가 불안한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이 고점 거래량이 여기 부분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이 물량이 소화를 됐다 안 됐다가 제가 이런 고점에서 이 정도 거래량은 판단하기가 사실상 좀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고 이 봉하나에 사실 이게 물량 소화가 다 끝나지는 않지만 옆에 윗꼬리 거래량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추천을 왜 드리냐. 이 어느 정도 꺾이고 거래량 새로 붙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또 별로란 말이죠. 별로 없단 말이죠. 여기 이 윗꼬리 세운 거래량이 차라리 많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들어온 물량이 한번 나가지 않을까라 그래서 짧게 아주 숏하게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오래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서는 별거 아닌 것들, 별거 아닌 이슈도 외신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부풀려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전쟁 난다고 이 스페코가 뭐 상관 있겠습니까? 사실 상관없거든요. 제주은행 말씀드렸죠. 금리 오르건 말건 상관이 없다고. 미 연준이 금리 오르건 말건 상관이 없다. 다만 인하 결정이 늦춰진다거나 다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벤트 말만 있어도 오를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갔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방산주도. 그래서 그런 뉴스 테마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스페코 매매를 해보시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금 짧게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종목을 보시면 자 휴니드 종목입니다. 원래 이게 중동 쪽은 얘가 대장이었어요. 중동 쪽은 한일단조가 대장이었거든요. 중동 쪽은 한일단조가 대장인데 없습니다. 최근에 사실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만한 종목이 휴니드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추천을 드리면은 지금 대장이 스페코지만은 이 방산주 하려 그러면은 이게 차라리 지금 자리가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직까지 이쪽 거래량 중간에서 터진 거래량이 조금 더 좋고 이 물량 나가는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휴니드가 한 번 더 오지 않을까 차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방산주가 한 번 대장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것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번은 스페코로 두시고 2번은 휴니드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좋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자 빅텍입니다. 빅텍은 원래 방산주 우리나라의 전통적 대장인데 얘는 이제 주로 엮이는 게 이분들 우리 북녘 땅에 계신 분들이 포 쏘고 이러면은 그때 대장이에요. 사실 지역적으로 이게 대장 잡는 방산주가 항상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북녘 쪽 원래 이슈가 있거나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빅텍이 대장주인데 빅텍도 최근에 수급을 조금 굉장히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는 있어요.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자 이쪽 거래량 많이 터졌다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는 제가 이제 뭐 기존의 종목들보다는 뭐 삼성중공 더 갑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짧게나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 모양이 이게 중기적으로나 큰 시세는 솔직하게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세계 모양 보셔서 다 알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번 또 나올 위치기는 해요. 위치긴 하기 때문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아주 틈틈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은 아주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빅텍까지 방산주 살펴봤습니다. 짧게나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우리가 방산주 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로 떠오르는데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최근 3거래일간 흐름도 좋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좋죠. 이제 방산주 수출도 늘어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은데 다만 너무 고점일까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제가 생각에 너무 리스크가 큰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다른 종목이 많아요. 물론 오늘 제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 종목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저번 주 목금 월 해가지고 거의 다 갔거든요, 종목들이. 네. 내일도 나올 겁니다. 내일도 좋아 보이는 종목은 분명히 나올 건데 굳이 리스크를 갖고 지금 방사 뉴스가 이미 나오는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보유자의 영역이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형주잖아요. 대형주인데 이게 올라갈 수 이제 그 리바운드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봤을 때 차라리 대형주를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보다 저는 중소형주를 바닥에 잡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해보셔서 알겠지만 대형주는 오를 때 아주 끙끙거리면서 가는데 내릴 때는 시원하게 떨어져요. 내릴 때는 중소형주, 대형주 할 거 없이 시원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가서는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올바른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자랑 타임인데요. 우리 전문가님 자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초반에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 드리는 종목은 현대임스 종목이고요. 3월 22일 날 방송 언급해드려서 이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 종목 좀 더 기대감이 높거든요. 높은데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목 소개드렸을 때 상장 당시에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물린 물량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종목 그냥 또 힌트를 드리자라고 하면은 유통 물량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묶인 물량이 거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력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해운주 대장을 제치고 하나오션을 제치고 요게 대장을 잡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10%가량 상승을 했지만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운주 매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 똑같이 N자 파동 공부를 할 때 삼성중공업 같이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3월 22일 방송에 이거 잘못됐는데 3월 22일 날 똑같이 현대이스 하면서 추천을 해드린 건 맞고 이제 거래일이 조금 지나면서 이거는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중간중간에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계속 보유합니까 질문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참고로 지난 방송 돌려보시면은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덜 왔습니다. 덜 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추천하고 20% 이상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해운주를 보실 때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오션보다는 LNG 선 수주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인 수에는 삼성중공업이 더 커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삼성중공업 전성기 주가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2013년, 14년, 12년, 11년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때 가격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오늘 올라서 9,500원 정도 해요. 9,500원 정도로 하면 복귀를 하는데 25,000원까지 갈 거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는 좀 힘들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고 코로나 기점 5, 6년 전 아니 3, 4년 전 이제 3, 4년 전 기점으로 봤을 때 고점을 이미 터치를 그때 물량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소개를 하면은 이것도 언급해서 플러스 20% 이상 수익을 보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갤러리아는 이제 샛별형 캔들 복습할 때 추천을 드렸고 이것도 이거래일 만에 플러스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4월 15일 얼마 안 됐죠.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고 이거래일 만에 요거는 이제 3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이것도 방송을 다 근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리콘2 그리고 토니모리 그리고 한국화장품 이런 거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설명드린 게 실리콘2는 고점인데 눌리면은 매수를 해볼 만하다. 너무 고점이다. 그래서 요거는 대장이 돼서 소개를 했고 지금 가장 좋은 모양은 토니모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한번 찾아보실 분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4월 14일 날 언급을 해드렸고 상거래일 만에 정확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N자 파동 그리면서 자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근데 화장품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제가 이거 화장품 관련 소개를 해드릴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이 외국 여성분들은 이
토너하고 저는 토너하고 로션하고 크림 딱 3개 바르거든요. 이것도 남자는 많이 바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보통 여성분들 보면은 다들 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효과가 실제로 있긴 해요. 없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서양 여성들이 접했을 때 한국 화장품이 조금 더 이렇게 붐하지 않을까, 뿜할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지금 단기 추세를 봐도 조금 더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워트 같은 경우 이것도 4월 5일 방송 언급 조금 더 사실 일찍 해드린 종목인데 이때 그 시청자분께서 네 기억나시죠? 이 상담 딱 오셨다가 걱정 말라고 이거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딱 자신 있게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것도 25%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는 점 보시면 되고 이구 산업 종목 같은 경우도 4월 2일 날 방송 언급 해드렸고 그리고 6거래일 만에 업데이트 됐죠 고점이. 그래서 플러스 4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가 뭐 최근에 추천드린 것 중에는 이거죠. 뭐 3월 28일 날 방송 추천해드렸고 6거래일 만에 플러스 70%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추천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사시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오른 종목은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좀 약간 부담되는 자리긴 한데 눌렸을 때 사시면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뜨기 전 그러니까 초입 매매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딱 추천을 했는데 강범기가 추천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사시는 거는 절대로 비춥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주식은요 오르기 전에 사서 오를 때 파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고요. 자, 이거를 내가 오를 때 사서 고점을 팔겠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심이 없는 행동입니다. 진짜로. 아시겠죠? 네,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셨던 제주은행, 토니몰이 아주 강한 상승세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탄탄한 차트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셔서 이런 종목들 골라내셨는데요. 혼자서는 종목 포착하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강타자 기법인데요. 지금부터 강타자 기법에 대한 포인트 하나하나씩 짚어주신다고 하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강타자 기법이 박스권 수렴 마지막 부분에서 급등 전조 진행을 발생을 시킨다는 부분이 가장 좀 이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후행성 지표. 그러니까 저도 매매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매매를 해보고 이제 많은 실패도 겪고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뭐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그 업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뜨기 전에 잡는 게 가장 이제 살아남기가 좋다. 왜냐 주식은 한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식 계좌 만들고요. 시작했으면 죽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기 전까지 하신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한탕을 해먹는 게 아니라 죽기 전까지 생각을 했을 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죠. 생존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뜨는 거 잡는 것보다 자 급등전을 한번 잡아보자. 급등전을 한번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보자 해서 선행선 지표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큰 집중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돌파 직전 타점으로 안정적인 평단가를 제시. 종목이 제가 드리는 종목 특징이 아시죠? 골프하기 나와요. 일시적으로 한번 쏟거든요. 일시로 한번 쏟았다가 이렇게 팍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인데 자 만약에 이렇게 더 쏟다 그러면 분명히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막 고점에서 와가지고 손절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으로 평단가 잡으셔가지고 실패를 하시더라도 조금 줄여서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평단가를 갖고 있을 때가 훨씬 낫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평단가를 갖고 있으시면 이득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기다리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그래요. 이게 마이너스 1%만 가도 떠시는 분들이 태반인데 이 TV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이너스 1, 2%, 3%만 가도 떠시는 분이 거의 태반 이상일 텐데 이거 난 무슨 깡으로 저거를 급등주를 매수를 질러가지고 그렇게 매매를 하신지도 모르겠지만 예? 아니 마이너스 3%도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안정적인 평단가를 가져가는 게 매매하시는데 심적으로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평단가를 갖고 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법은 제가 돈을 안 받습니다.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세팅하는 방법
전부 다 PDF 자료로 만들어 놨거든요. 신청하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기법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기법 예시 종목이 이삭 엔지니어링이고요. 3월 22일 날 23일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상거래일 만에 4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5일 만에 20%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종목도 3월 18일 날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 7거래일 만에 15%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큐리옥즈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3월 28일 히든 종목으로 2거래일 넘게 15% 넘는 상승이었어요. 이 최근도 레전드 방송을 갱신을 했지만 이 3월 28일자 방송도 굉장히 레전드예요. 그 세 종목 추천드렸는데 세 종목 다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좀 잘된 사례를 보자면은 HLB. 자, 이 3만 원대 포착을 해서 고점이 거의 11만 원 정도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거 300%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특징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캐치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앞전 부분에서 매수 신호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하시고 어디서 잡아주냐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잡는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거 잘 제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사실 많은데 이런 데서 만약에 매수 표시가 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초입 탑점에서 작게끔 최대한 작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종목도 15,000원대 포착을 했고 이것도 79,600원까지 상승을 했고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앞에 행보 구간 보시면은 자, 그런 부분에서 매수 사인이 뜨지 않고 자, 급등 초입 구간에서 매수 사인을 잡아준다는 점이 정말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은 네페스 아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조정 구간이라든지 횡보 구간에서는 매수 사인이 나오지 않고요. 자, 시세 초입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이것도 단기간에 100%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급등 초입에서는 조금 살짝 이제 좀 멀지만 보시면 굉장히 강한 매수 신호라고 이 시그널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두 개 뜨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개 뜬 지점을 보시게 되시면은 차트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돈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틀 들어왔다. 이럴 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집중감 있는 매매를 하셔가지고 딱 담으시면은 아마도 조금 더 큰 수익 보이시지 않을까. 그래서 알테오젠은 자, 두 번이 땄고 42,000원대 포착을 해서 자, 이것도 20만 원, 고점 20만 원 넘죠. 오늘도 큰 상승 나왔었는데 50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강타자 기법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일단은 PDF 보고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검색 설정을 하신 다음에 차트에다가 적용을 시킨 다음에요. 그리고 차트 우클릭을 하셔서 보조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파라볼릭이라고 PSAR 그러니까 PSAR이라고 검색하셔서 그냥 기본값으로 적용만 누르셔도 됩니다. 적용만 누르시면 되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캔들에서 위에 점이 뜨는 게 있고 아래에서 점이 뜨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위에 떠 있다는 게 하방 추세,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아래 떠 있는 경우가 상승 추세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상승 추세일 때 시그널 교차 확인하셔서 매수하시면은 더욱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 21선 위에서 시그널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돈이 막 들어왔을 때 제가 수식을 잡아주는데 검색 신호가 뜬다고 했죠. 근데 21선 밑에 뜨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럴 때는 눌림목 매수가 되고 초입 매매가 아니라 눌림목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수를 지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강타자 기법은 교육 자료를 무상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타자 기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강범규 전문가님과 함께 모아가는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여러분들의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19만 1,30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제약바이오 관련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셀트리온 호재가 많았는데 자사주 추가 매입과 소각을 결정했고요. 또 자가면역 치료제인 램시마 SC 덴마크에서 출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종가는 17만 7,100원에서 형성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오 시밀러를 영위하면서 이렇게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요, 결국에는 버티면 먹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되게 좋다는 것들 약점이 뭡니까? 진짜 재무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셀트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결국 복제약 사업이에요. 특허가 끝난 약을 복제를 해서 예를 들면은 이거 예를 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복제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기업들은 보통 재무가 됩니다. 이익이 나고 있는 제약바이오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약 개발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특성상 한 번 또 불붙기 시작하면은 이거 본전 오는 것들은 진짜 본전이 아니라 이게 수익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평단을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금은 약간 맘 들이시고 계시겠지만 평단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보시다 보면 셀트리온 30층 이상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평단도 굉장히 양호하시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횡보 흐름 끝나고 21선 위에서 강한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 그때 추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흐름 보시면서 적절하게 정고점 부근서부터 24만 1,000원서부터 매도를 하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요거는 걱정하시지 마시고 보유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셀트리온까지 살펴봤습니다. 21선 위에서 강한 거래량이 터졌을 때 흐름 보면서 적절하게 24만 1,000원에서 매도 전략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으로 인해서 매매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레뷰 코퍼레이션이고요. 네, 레뷰코퍼레이션. 네, 17,000원에 20%인데 네. 조금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추가 매수하면 어떨지 여쭤보셨는데 틱톡샵 국내 진출 소식에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네네. 종가가 1,060원에 형성되면서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신데요. 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한지 우리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레뷰코퍼레이션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손절 타이밍은 많이 늦으셨기 때문에 손절은 네.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네. 지금은 사실 추매 타이밍은 아닙니다. 추매 타이밍은 아니고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네네. 아껴두셨다가 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추매를 한번 고려를 해보냐 라고 네네. 말씀드리면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15,000원 있죠? 네네네. 15,000원 이제 타겟을 잡아야 됩니다. 15,000원을 네네. 우리가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자, 정상적인 추매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네. 흐르다가 아직은 하방 압력이 거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방 수렴 어떻게 잡았냐라고 판단을 할 때는 어떤 걸 보시면 되냐? 한 요 선 있죠? 21선 네네. 밑으로 계속 타고 있는데 21선 위로 타고 올라갈 때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좀 좋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터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래량은 한 이만큼 4만 K 정도, 한 이 정도는 터져야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지금 한 11,000원대 돌파해서 완전히 주가가 모양이, 자, 제가 늘 설명드리죠. 네.
자,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여기서 사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네네. 하방 딱 흐름이 끝나고 그래서 지금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요 흐름에서 자 살짝 올라왔을 때 요로 지점에서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거는 한 1,800원에서 1,000원 정도 요 정도에서 상방 수렴 확인하시고 추매를 하신 다음에 타겟을 15,000원으로 잡고 가시는데 자 우리가 네네. 추매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바닥에서 묶고 더블을 한번 샀어요. 그래서 비중이 40%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40% 갖고 전부 다 이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본절이잖아요. 여기서 네네네. 추매 물량을 덜어내시는 겁니다. 무조건 네네. 덜어내시는 겁니다. 자금의 유동성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본전이 온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20%를 덜어내시고 원래 물량 갖고 15,000원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보셔라. 자 요런 전략으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뷰 코퍼레이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추가 매수 전략 물어봐 주셨는데 타겟을 15,000원으로 잡고 매매 대응 방법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제주 맥주고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판단가는 1,720원에 20%입니다. 1,720원에 비중은 20%. 20% 맞으실까요? 네. 네, 경영권 매각 마무리 소식에 오늘 강한 반등세 보여줬죠. 네. 종가는 1,400원대에서 형성했는데 아직까지 손실 구간이라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 오늘 종목. 찰까 하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제주 맥주 어떻게 보실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주 맥주를 조금 아쉽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은 딱 그냥 본전 정리하셨을 건데 네네. 그죠? 근데 요게 안 좋은 점은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성 적자 기업인 건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점이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 이제 주류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호재가 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라는 호재가 있고, 요거는 경영권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라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안 좋다라고 더블탑 모양이긴 하거든요. 더블탑 네. 모양이고 하고 오늘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은 21선 미만으로 꺾였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지금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대응 방법을 가져가셔야 되냐. 네.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물량을 흔들려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네. 흐름이 나오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선 돌파를 해서 복마감 기준으로요. 이거 네. 무조건 그냥 그날 기준으로 21선 돌파를 했다 가지고 절대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추매를 다만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이 종목은 굉장히 지금도 많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21선 돌파 흐름을 보셔서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요거는 본절 전량전리 충천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주 맥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매매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대응 방법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문가님의 교육 자료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될 종목들 골라오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베팅해 볼 수 있는 베팅볼 종목.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매 눈으로 골라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베팅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2차 전지 설비 업체로 앞으로 반도체 관련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반도체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 ASML 어닝 쇼크에 반도체 관련주 출렁이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외국인이 들어온 금액에 비해서 나가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더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이번에 기회로 눌린 게 오히려 기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많은 호재가 기대되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종목 추천드릴 종목은요, 특징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자, 두 가지 테마가 있어요. 반도체 소재 장비 제작 납품하는 테마가 있고요. 주 고객사는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설비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봤을 때는 50% 정도가 반도체 관련 설비 소재 장비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이게 수혜를 한 번도 안 받았을 정도로 이게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지금 PER이 7점대거든요. 7%대라고 보면 되는데, 이 되게 굉장히 저평가, 이만큼 한 번도 시세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광풍이, 제가 봤을 때는 광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반도체의 상승이 그래도 조금은 꾸준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 안 받은 종목으로 한번 찾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 자, 제 특징이 뭡니까? 자, 오르기 전 종목은, 오른 종목은 안 갖고 온다. 당연히 말씀드렸죠. 최근 차트를 봐도 수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의 보완을 위해서 거래량을 잘라 갖고 왔는데, 자, 이 부분 아랫부분 거래량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고, 이게 제가 지금 원래 히든 때는 제 기법이 녹아든 종목만 갖고 오는데, 저도 고민이에요. 얘가 수주보 잘 안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인간 강목표 찾아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 거래량이 진짜 좋았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게 바닥을 인지하고 바닥권에서 터지는 이런 윗볼이라는 거래량은요, 오히려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여태까지 제 종목 리뷰에서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5% 팩트라고 인지를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이런 모양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시 장호주에 힘입어서 틀려놓은 움직임을 보자라고 하면은, 자, 타겟가 한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추천하게 됐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용 없이 공개하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강한 움직임으로 수급이 쏠리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히든 종목의 정답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의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ASML 실적 발표에 이어서 TSMC 실적이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내일 우리 반도체 관련주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아니, 저희가 ASML 실적 발표 후에 삼성전자 오늘 하락 출발했고, SK 하이닉스 오늘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하면서 불안했었거든요. 내일은 반도체 관련주 흐름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장기, 중기 흐름으로 보자면은 흐름은 이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간혹가다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긴 해요. 여러분들 오늘 하락했다 그래가지고 쪼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실적도 굉장히 나오고, 지금 AI다 뭐다 뭐 반도체 뭐 무슨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EUV 그 공정은 없어서 막 지금 네덜란드에서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양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이제 D램 양산한다고 하고, 그리고 AI의 전통 강자죠. GPU 시장 진짜 전통 강자 엔비디아도 뭐 이렇게 물량이 모자른다라고 하고, 당연한 그러니까 앞으로 첨단 산업이 전부 다 반도체에 엮여 있고, 그리고 이제 미 대통령이 진짜 3년 전에 그때 우리 다 긁어 모았어야 됩니다. 이제
바이든이 웨이퍼 들고 흔들면서 반도체가 퓨처다 이렇게 할 때 흔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외인 자금 이탈도 거의 없고 흐름도 이 정도 하락은 견고한 뭐 살짝 헬시한 조정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흐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반도체 관련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일 시장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장중뿐만 아니라 장이 끝난 뒤에도 현명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강타자 기법을 이용하신다면 급등 신호 포착해서 수익 만들 수 있는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다뤄본 스펙코, 강타자 기법으로 포착돼 관심 종목에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앞으로 반도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방송이 끝난 뒤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의 정답은 알고 가셔야겠죠?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